3부로 이어지는 채식주의자를 지금 읽고 있는데요. 1부는 남편 시선에서 영예를 보는 채식주의자고 2부 몽고반점은 형부 시선의 영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 나무 불꽃은 언니 지혜의 시선으로 보는 영예의 모습인데요. 1970년생인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2010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꽃으로 또 나무가 되고 싶었던 영예와 채식주의자가 된 영예를 예술로 향한 욕망으로 채우고 싶었던 형부, 그 두 사람과 함께 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었던 언니, 어느 하나 다를 것 없는 그 누구보다 평범한 삶을 살아온 영예는 갑자기 채식주의를 선언하고요. 또 그녀의 갑작스런 채식주의 선언 때문에 그녀의 남편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가족들도 모두 당황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던 어느 날인데 고기를 먹지 않는 영예에게 그녀의 아버지는 고기를 먹을 것을 강요하며 폭력까지 휘두르게 됩니다. 급기야는 영애는 발작을 일으키며 과도로 손목을 긋는 자해 행동까지 하게 되는데요. 한편 본인의 예술활동에 슬럼프를 느끼고 있던 형부는 아내로부터 영애가 20살까지도 몽고반잼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렬한 예술적 영감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앞으로 몽고반점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깐만. 구두를 신으며 그는 말했다. 나랑 같이 나가지 않겠어? 어딜요? 잠깐 걸으면서 얘기 좀 하지. 형부가 말한 거 잘 생각해 볼게요. 아니, 그것 말고 내가 부탁할 게 있어서. 그는 그녀의 망설이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시시각각 밀려드는 이 고통스러운 욕망과 충동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신뢰만 아니라면 어디든 좋았다. 여기서 얘기하세요. 아니, 좀 걷고 싶어서. 처제도 종일 이렇게 집에 있으면 갑갑하지 않아? 마침내 그녀는 못 이긴 듯 슬리퍼를 신고 그를 따라 나왔다. 그들은 말없이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을 따라 걸었다.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점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물었다. 아이스크림 좋아해? 그녀는 새침한 애인처럼 반쯤 웃었다. 둘은 아이스크림점의 창가 자리에 앉았다. 나무 수푼으로 아이스크림을 떠 혀로 핥는 그녀를 그는 말없이 건너다 보았다. 마치 그녀의 혀와 그의 몸이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 그녀의 혀끝이 내밀어질 때마다 전기 자극을 받는 것처럼 움찔움찔 떨고 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때 그는 생각했다. 방법은 하나뿐인지도 모른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욕망을 실현하는 것뿐인지도 모른다. 내 부탁은... 그녀는 혀끝에 흰 아이스크림을 묻힌 채 물끄러미 눈을 떴다. 몽고 인종답게 단순한 선의 외꺼풀 눈 안에서 작지도 크지도 않는 눈동자가 어렴풋이 빛나고 있었다. 모델이 되어달라는 거야. 그녀는 웃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마치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려는 듯 조용한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다. 네, 전시회에 와본 적 있지? 네. 비슷한 비디오 작업이야.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단지
옷을 벗어야 하는데. 그는 오히려 자신이 담대해지고 있음을, 더 이상 땀이 흐르지 않고 손이 떨리지 않음을 느꼈다. 얼음 주머니를 얹은 듯 머리도 차가워졌다. 옷을 벗고 몸에 물감칠을 할 거야. 여전히 조용한 시선으로 그를 건너다 보며 그녀는 입을 떼었다. 그리고요? 그러고 있으면 돼. 촬영이 끝날 때까지. 물감칠을 몸에 한다고요? 꽃을 그릴 거야. 그녀의 눈이 일순 흔들린 것 같았다. 잘못 본 것인지도 몰랐다. 힘들지 않을 거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돼. 언제라도 처제가 편한 시간에. 할 말을 다 했다고 여겨졌으므로 거의 체념한 채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아이스크림을 보았다. 잘게 부순 땅콩과 저민 아몬드가 얹힌 그것은 천천히 녹아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디서요? 거품과 함께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에 넋을 놓고 있을 때 그녀의 물음이 건너왔다. 그녀는 마지막 스푼을 입에 넣고 있었다. 핏기 없는 입술가에 흰 크림이 묻었다. 친구 작업실을 빌릴까 하는데. 그녀의 얼굴은 적막해 보일 만큼 덤덤해 도무지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언니한테는 하지 않아도 좋을 말이라고 생각하며,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말을 덧없는 자신을 찌르듯 환멸하며 그는 말했다. 비밀이니까. 그녀는 그의 말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숨을 멈추고 그녀가 지금 침묵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그녀의 얼굴을 삼킬 듯 응시했다. 넓은 창을 통해 들어온 햇빛 덕분에 엠의 작업실은 따뜻했다. 작업실이라기보다는 화랑 같은 100여 평의 공간이었다. 엠의 그림들은 알맞은 곳에 걸려 있었고 화구들은 놀랄 만큼 정연하게 정돈돼 있었다. 그는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준비해 왔지만 그 정돈된 화구를 한번 써보고 싶은 충동이 일 정도였다. 자연광이 드는 작업실을 찾다 보니 아주 절친한 사이랄 수 없는 대학 동기 M을 택하게 된 것이다. 동기들 중 가장 빠른 32살의 나이에 수도권 대학에 전임으로 안착했던 M은 이제 얼굴이나 옷차림, 태도에서 교수다운 관록이 느껴졌다. 뜻밖이었어. 네가 나한테 부탁 같은 걸 다 하고. 1시간쯤 전 이곳에서 그에게 차 한 잔을 끓여준 뒤 열쇠를 건네며 M은 말했다. 이런 일이라면 언제든지 얘기해. 난 낮에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M의 아랫배가 그의 아랫배보다 더 동그랗게 나와 있는 것을 눈여겨보며 그는 열쇠를 받아들었다. 드러내지 않을 뿐 M에게도 욕망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번민이 있을 것이다. M의 감춰진 결핍을 동그란 배의 선이 드러내주는 데에서 그는 일종의 옹졸한 위안을 받았다. 최소한 M에게는 살찐 배에 대한 고민, 약간의 수치, 무너져버린 젊은 날의 육체에 대한 그리움쯤은 있을 것이다. 그는 창을 약간 가린 M의 그림들을 한쪽으로 치우고 빛이 드리워진 원목 마룻바닥 위로 흰 시트를 깔았다. 잠시 시트 위에 드러누워 그녀가 누웠을 때 무엇을 보고 느끼게 될 것인지 확인했다. 높은 천장의 나뭇결, 창 너머의 하늘, 좀 차갑지만 견딜 만한 딱딱하지만 시트 때문에 부드럽기도 한 등의 감촉,
그는 이번에는 엎드려서 시야에 잡히는 애매 그림들과 그쪽 마룻바닥의 싸늘한 그늘, 쓰지 않는 벽난로의 그을음 따위를 보았다. 준비해온 하구를 펼쳐놓고 PD100 캠코더를 꺼내 배터리를 확인하고 촬영이 길어질 경우에 쓸 조명을 작업실 한켠에 세워두고 스케치북을 한번 펼쳤다가 다시 가방에 넣고 점퍼를 벗고 소매를 거둔 뒤 그는 기다렸다. 그녀가 지하철역에 도착할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그는 점퍼를 팔에 걸치고 구두를 신었다. 변두리라 퍽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지하철역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휴대폰이 울려 그는 걸음을 옮기며 전화를 받았다. 나예요. 아내였다. 나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하는 애가 또 펑크를 냈어요. 7시까지는 어린이집에 지호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는 잘라 말했다. 나도 안 돼. 9시 전까진 불가능해. 아내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알았어요. 709호 아줌마한테 9시까지만 부탁해 놓을게요. 더 이상의 군말 없이 통화는 끝났다. 아이를 통해 연결된 군더더기 없는 일종의 동업자의 관계가 이즈음 아내와 그의 관계였다. 며칠 전 처제의 집에 다녀온 밤 그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의 힘으로 어둠 속에 아내를 안았다. 신혼 때에도 아내에게 느껴본 적 없는 강한 욕망에 스스로 놀라며 아내 역시 놀라게 했다. 당신 왜 이래요? 아내의 비음을 듣고 싶지 않아 그는 아내의 입을 막았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드러난 아내의 콧날과 입술, 앳된 목선이 상기시키는 그녀의 이미지를 향해 그는 자신을 밀어붙였다. 단단히 고추선 아내의 젖꼭지를 입에 문 채 그는 아내의 속옷을 벗겼다. 푸르고 작은 꽃잎의 이미지가 열렸다가 닫히려 할 때마다 눈을 감고 아내의 얼굴을 지웠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아내는 울고 있었다. 그것이 격정 때문인지 그가 모르는 어떤 감정 때문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무서워요. 아내는 돌아놓은 채 중얼거렸다. 아니, 그렇게 말한 것처럼 들렸다. 당신이 무서워요. 그때 그는 거의 죽음 같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정말 아내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흐느낌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아내의 태도는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좀 전에 통화한 목소리도 마찬가지였다. 그 일에 대한 흔적은 물론 그에 대한 어떤 별다른 거부감도 실려 있지 않았다. 때로 비인간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참을성 있는 말씨, 언제나 똑같은 한숨 소리가 그의 마음을 얼마간 불편하게 했을 뿐이었다. 그 불편한 마음을 지우기 위해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뜻밖의 처제는 지하철역의 입구에 먼저 와 있었다. 역사에서 나온 지 오래된 듯 다소 흐트러진 자세로 계단에 걸터 앉아 있었다. 허름한 청바지에 두툼한 갈색 스웨터를 입어 마치 혼자 겨울에서 걸어 나온 사람 같았다.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닦는 그녀의 얼굴을, 오래 햇빛이 고인 그 몸의 윤곽을 그는 얼른 부르지 못하고 홀린 듯 지켜보았다.